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대 총학생회 선거 특별방송 KUTV 공청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선본에 대한 개별 질문과 담당 기자들의 공약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대 공감대 선본의 최중훈 정후보, 이나영 부후보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기조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7대 총학생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대 공감대 선본 정후보 최종훈입니다. 부후보 이나영입니다. 지난 고대 공감대 총학생회는 학우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고 많은 부분을 현실화시켰습니다. 페이스북, 고파스,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피드백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4년 만에 핵심 교양 확충, 핵심 교양 졸업 여건 축소, 열람실 개선, 무서워 마우스 공동구매, 건강검진권 공동구매, 기숙사 통금 해지, 남학생회의실 신설, 고대생 문화혜택, 릴레이 강연회, 허니시 책방 등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고대공감대 총학생회의 소통은 민족고대 총학생회로서 대외적인 입장을 견지할 때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4.18 의거를 비롯해 깨어있는 지성의 요람이었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로서 공감대는 디도스, 국정원, 이석기 사태 등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인 사건 사고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총학생회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두 중앙운영위원회, 정책투표 등을 통한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공감대는 민족고대 총학생회 이름으로 대외적 활동을 할 때 학우들의 한 표 한 표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이에 따라 학우 여러분이 지향하는 바가 총학생회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소통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만 고대생 전체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특성상 단과대 학생회, 과학생회 등 기층학생회와 거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7번째 고대공감대 총학생회 선본은 저와 부후보 모두 기층학생회와 총학생회 모두 경험하였고 서로 위치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느꼈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우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동시에 기층학생회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총학생회, 47번째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고대공감대 선거운동본부에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해냈기에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대공감대의 약속, 고대생을 위한 고대 만들기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학우 복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우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학우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총학생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학생회라는 글자 풀이 그대로 학우들이 학생의 중심이 되는 총학생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공감대 선본에서는 3년 연속 총학생회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지난 46대 총학생회를 평가해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또 지난 총학에서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46대 총학생회에서 교육복지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점 정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총학생회의 기본적인 역할인 복지 증진과 교육권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교양 확충, 그리고 기숙사 통금 해제, 졸업요건 변경 등과 같이 학우분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실 수 있는 혜택은 정말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사회적 참여는 약간 부족했던 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단 한 분이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를 바탕으로 총학생회가 움직였다는 것은 분명히 잘한 점이고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국선언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성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47대 고대공감대 선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서 대학평가 거부 운동, 근로장학생 시급 인상과 같이 사회적 문제를 학내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 모두 단과대와 총학생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년간의 활동 동안 느낀 점과
이것을 어떻게 47대 총학생회에 반영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를 하면서는 단과대 학생회가 왜 저렇게 하는지 사실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공대 부학생회장이 되고 보니 더 나은 공대를 만들기 위해서 당차게 출발했지만 총학생회를 할 때 보이지 않았던 여러 단과대 학생회만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가 기층학생회의 의견을 요구할 때 과반 학생의 피드백이 부족할 때도 많았고, 총학생회가 제시하는 사업에 가타부타 의견조차 없고 무관심한 경우에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 느꼈던 이러한 부분, 즉 총학생회와 과반 학생의 입장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학생회를 하게 된다면 중훈위에서 단과대 학생회장들에게 과반의 의견 수렴을 부탁할 때 단과대 학생회나 과반 학생의 입장을 좀 더 잘 아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는 그때 사업마다 반영이 될 만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 자문단이라고 각 과별로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학우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된 그런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총학생회와 학우들과의 소통은 대의 체계를 따라서 중앙운영위원회나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 좀 치중된 경향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서는 정책투표와 같이 정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굉장히 거시적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개선해 나가고자 굳이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총학생회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실 수 있고, 또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또 다양한 의견을 내주실 수 있는 그런 학우분들을 모아서 각 과별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학우들이 총학생회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 등록금 인하라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학교 내에서의 투쟁만으로는 획기적인 등록금 인하가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운동권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와도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특성 정파와 연대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외 활동을 하고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등록금이라고 하는 중대차한 사안에서만큼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 사립대학들과 자료 조사를 함께하고 전략을 상의하는 등 연계하여 등심위를 준비하고, 아울러 동시에 등록금 인하의 목소리를 성명서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함께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 공감대 선본에서 학우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공약 2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의 제1공약인 대학평가 거부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평가 거부운동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권력에 대항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학이 정말 대학답게 학문의 전당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학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주체가 학생들이 아닌 외부 기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취업률이나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고 싶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순위가 지표에 반영이 되었지만, 반대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을 하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학습권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계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였고, 반대로 대학은 그것에 휘둘리는 악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었고, 이러한 대학 평가가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공약입니다. 대표 공약 1가지만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1공약이 대학평가 거부 운동이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권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대학평가 거부 운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각 공약들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KUTV 정선은입니다. 부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고대 공감대는 총장 투표에 참여 시 총학생회장의 투표가 학우들의 투표를 반영할 것이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학우들의 결정이 총학생회장의 투표에 반영된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실지. 네, 저희는 총학생회장의 한 표가 개인의 한 표가 아니라 학우분들의 뜻을 모은 한 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학우분들이 총학생회장이 직접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당장 눈앞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뜻에 반하지 않고 학우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선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의 노조나 교수의회 같은 경우에도 총장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학우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총장님을 선택해야만 학교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의 4원칙을 생각해 볼 때 이 공약 자체는 비밀 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투표권을 잃게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직원 노조와 교수의회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공감대는 불친절한 교직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문 발송을 통한 시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문서가 권고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정을 이루어지게 하는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공약에 관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학우분들께 불친절 사례를 수합을 할 계획입니다. 학우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불편을 겪으셨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학사지원부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총학생회 차원에서 해당 학사지원부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불친절 문제는 단순히 몇몇 학우들만이 겪었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수많은 학우분들이 겪으셨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하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네, KUTV의 윤세영입니다. 대학평가 거부 운동을 실시하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대학평가는 중앙일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 운동을 한다는 것이 의견 표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평가는 너무 지나치게 작성된 서열화된 대학평가입니다. 이 영향력이 수험생, 학부모, 대학에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언론사의 이러한 권력에 휘둘리며 큰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대학은 그 본질을 잃어 취업학교가 된 지 오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볼 때 학생의 본분과 대학평가의 순기능인 대학의 선진화, 대학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평가 반대 운동의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학평가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논문에 대한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나 논문에 대한 평가나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로 대학 내 교육 질을 향상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대학평가의 지표 개선 운동이 아닌 대학평가를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에 대한 정 후보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대학평가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둘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학평가 거부 운동, 대학평가 전면적으로 거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서열화된 대학평가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방금 말씀하신 지표 부분에 연구 실적, 단순히 봤을 때 긍정적인 대학평가 그리고 대학의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인 연구 실적이나 단기적인 연구 실적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1년 내 논문이 얼만큼 게재가 많이 됐고 이런 지표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따져보면 대학평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학평가위원회는 소위 심의기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중앙대나 동아대 등에서는 심의 수준에 그치는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영향력이 실질적으로는 미미해서 학교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는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대학평의원회가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학평의원회가 개설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모두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립학교법과 고려대학교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와 학생 사이의 소통 창구는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1년에 총 6차례 회의를 해서 등록금을 낮추기에는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얼마 전 예결상 뻥튀기 1위 대학으로 뽑혔습니다. 이는 학생회가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감시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무조건적으로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며 다음 해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학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의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 개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학평의원회 개설은 시작일 뿐일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2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학생 대표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서 학과 구조 조정에 대한 학생들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것 때문에 재판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학평의원회는 의견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라서 네, 법원은 학교 당국의 입장을 옹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부후보님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작년까지만 해도 심의기구였지만 올해부터는 의결기구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서 바뀐 것이 아니라 학생회가 그리고 여러 대학들의 총학생회가 함께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평의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고려대학교에서 대학평의원회가 개설된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를 늘리고 또 그 권한을 강화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것으로 고대 공감대 선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난 9일 동안의 유세에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모자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우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소통 열심히 하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7대 고대생을 위한 고대 만들기 고대 공감대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최종훈 부후보 이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